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많습니다. 바로 어제 시작된 CES에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테슬라가 가고 있는 자율주행의 미래를 사실상 벌써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영상 초반부에 언급하였던 캐나다가 51번째 미국주가 된다는 내용을 확정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당혹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확정적으로 캐나다가 미국에 편입된다라는 내용을 전한 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성명서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서 과거에는 당연히 일어날 확률이 0%이기 때문에 고려조차 되지 않는 일이 더 이상 0%의 확률이 되지 않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사실 절대 다수의 분들이 이걸 확정적인 이야기로 전달했다고 믿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간절히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건지 워낙 흥미로운 가능성이 열리다 보니 조금 더 재밌게 만들고자 해서 그런지 혹은 단순히 정치 이야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건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CEO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론의 X와 아메리카 패기, 미국 정치, 판도를 벌써 뒤집어 놓았으며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은 사실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CEO의 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입니다. 일론은 지금 트럼프 정권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며 이 정권에서 정치의 중심 역할을 벌써 하고 있으며 도지 부서와 함께 앞으로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다루었던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겠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이 내용 자체를 무시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맥코믹 판사가 44빌리언 달러를 내고 트위터를 인수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당시만 해도 너무 비싸게 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는데 일론이 X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 압승을 하고 상원, 하원 모두 다 휩쓸게 됩니다. 심지어 선거가 이루어진 그 당일조차 이런 압도적인 승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을까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없이 0%에 가깝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단순히 가능성이 낮은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테슬라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이후에 추가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밝힌 무감독 자율주행 관련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서 스트리밍 테스트를 하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였는데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무감독 FSD 버전은 테슬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닝콜에서 밝혔듯이 올해 중 무감독 FSD 상업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주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죠. 과거 밝혔던 어닝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벌써 무감독 자율주행은 내부적으로 테스트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FSD의 발전 속도는 이 커뮤니티 트래커를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트래커 같은 경우 정확도가 100%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많은 유저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트래커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버전 13으로 바뀌게 되며 치명적인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기까지 주행거리가 13부터 아주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치명적인 운전자 개입뿐만 아니라 전체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기까지 주행거리가 아주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이 13 버전 안에서도 가장 최신 버전인 13.2.2.1을 보게 되면 전체 주행거리는 1470마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 안에서는 치명적인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가 100%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운전자 개입 빈도가 아주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역시 콜텍스 왕공과 함께 나오는 이 다음 버전에서는 로보택시 수준의 혹은 무감독이 가능한 수준의 FSD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똑같은 스트리밍에서 일론 머스크가 흥미로운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에 그록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 차량에 단순하게 말만 하면 원하는 기능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미래가 더욱더 빠르게 현실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제 CES의 핵심은 역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스피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2개 슬라이드를 살펴보고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할 가능성이 있는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를 보게 되면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 퍼셉션 AI이죠. 이 퍼셉션 AI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트랜스크립션 기능입니다. 사람의 대화를 제공해주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생성형 AI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 GPT 혹은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AI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된다면 에이전트 AI가 됩니다. 이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나 채팅을 할 때 사람이 고객을 응대하는 게 아니라 AI가 원래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해서 관련 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에이전트 AI가 됩니다.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고객 응대용 에이전트 AI이지만 이전에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말 그대로 에이전트가 되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대신하는 게 에이전트 AI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물리 AI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 첫 시작부터 AI 산업의 최상단에 있는 물리 세계 혹은 현실 세계 AI를 시작을 하였고 사실상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 차트 역시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 AI에서 스케일링 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능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이 프리트레이닝에 의해서 AI의 지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챗 GPT의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바로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를 긁어 모아서 이걸 바탕으로 먼저 트레이닝을 하는 게 프리트레이닝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프리트레이닝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올리면 올릴수록 챗 GPT 같은 AI가 점점 더 똑똑한 답을 내놓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트레이닝의 한계가 목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한계는 크게 2가지에 기인합니다. 필요한 데이터 자체가 칩의 승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더 뛰어난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에 트레이닝한 데이터보다 10배 더 많은 데이터가 올라가야지 조금의 개선이 목격이 됩니다. 이처럼 퍼센티지가 아니라 10의 승수로 올라가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도래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트레이닝하기 위해 필요한 GPU 하드웨어와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전력 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런 프리트레이닝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AI가 생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시켜봤는데 지능이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재미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추가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 초기 AI의 지능을 올리던 프리트레이닝은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을 통한 인공지능의 지능을 상승시키는 한계를 돌파하는 데 도움을 준 게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입니다. 이 포스트 트레이닝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 GPT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사용자가 챗 GPT를 사용하며 입력하는 다양한 프롬프트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닝에 넣는 것입니다. 챗 GPT를 사용할 경우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답을 유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데 그 프롬프트 자체를 트레이닝 시키니까 AI가 더 똑똑해진다라는 또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한계가 있죠. 이처럼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활용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닝하는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 역시 지능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그 속도는 점점 더 더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게 바로 이 추론입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벌써 만들어져 있는 AI 모델을 가동시키는 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역시 챗 GPT의 예를 들게 된다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 과정이 추론이 됩니다. 이걸 테슬라를 예를 들게 된다면 테슬라가 만든 FSD 소프트웨어를 가동하는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 있는 AI 칩이 바로 이 추론 칩이 됩니다. 이 추론을 통해서 어떻게 AI 지능이 올라가게 되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한 번에 답을 주었는데 그 한 번에 답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답을 바탕으로 AI가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답을 제시하였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AI 모델을 한 번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돌리며 이 답이 적합한지 여러 번 계속해서 평가하는 게 바로 이 추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아주 흥미롭죠.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쳐서 이제는 AI의 지능을 올리기 위해서 추론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추론칩 자체가 처음부터 세계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추론칩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수직 통합 능력 중에서도 놀라운 게 바로 이 추론칩입니다. AI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스테이지를 진행하였고, 이제서야 추론칩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에서는 처음부터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추론칩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AI를 통해서 현실 세계 데이터 없이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코스모스와 관련된 전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설계된 세계 기반 모델인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보는 것입니다. 재생해 보겠습니다. AI의 다음 개척지는 물리적 AI입니다. 모델 성능은 데이터 가용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실제 세계 데이터는 캡처, 큐레이션 및 라벨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엔비디아 코스모스는 물리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는 자동 회귀형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확산 기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고급 토크나이저, AI 가속 데이터 파이프라인인 엔비디아 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 모델은 텍스트, 이미지 또는 비디오 프롬프트를 수집하고 가상 세계 상태를 비디오로 생성합니다. 코스모스 세대는 실제 환경, 조명, 오브젝트 영속성 등 AV 및 로보틱스 사용 사례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개발자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사용하여 물리 기반의 질이 공간적으로 정확한 시나리오를 구축한 다음 옴니버스 렌더링을 코스모스로 출력합니다. 그러면 실제와 같은 물리 기반 합성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다양한 오브젝트나 환경, 날씨나 시간대와 같은 조건, 엣지 케이스 시나리오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개발자는 코스모스를 사용하여 강화학습 AI 피드백을 위한 월드를 생성하고 정책 모델을 개선하거나 모델 성능을 테스트 및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중 센서 뷰에서도 가능합니다. 코스모스는 실시간으로 토큰을 생성하여 AI 모델의 예측과 다중 우주 시뮬레이션에 힘을 불어넣어 가능한 모든 미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미래를 생성하여 모델이 올바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 세계 개발자 에코시스템과 협력하여 엔비디아는 차세대 물리적 AI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마치 내용만 보면은 AI를 통해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행 데이터를 그대로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와 관련된 내용은 벌써 여러 번 다루기도 하였고, 일론 머스크 역시 여러 번 답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2024년 4월 14일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남겼던 내용입니다. 무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테틱 데이터, 즉 생성 데이터이고, 두 번째는 현실 세계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생성 데이터 같은 게 이게 정말 사실인가 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 주행 데이터 같은 경우 물리 법칙을 어기는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들, 얼핏 보면은 모두가 정답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챗 GPT 초기 버전에서 나왔던 아주 재미난 답변입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이죠.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작동하는 방법은 토큰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토큰이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원하는 다른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가 혹은 정확하게 사실만 이야기하는가,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AI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과 그렇게 만들어진 무언가가 사실관계가 맞는가, 물리 법칙을 지키는가, 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 법칙에 맞는 AI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점점 더 물리 법칙을 조금 더 따르도록 만들고 있지만 100% 물리 법칙을 따르는 AI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새로운 우주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대한 현실을 따라하며 물리 법칙에 가까운 99%, 99.9% 등등 점점 더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이걸 가깝게 만들면 만들수록 비용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 세계 데이터보다는 당연히 그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이어 씨께서 올린 의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맞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소이어 씨께서 올린 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실제 자율주행 비디오 데이터 수집이 거의 전무한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테슬라보다 수년 뒤처져 있고 따라잡을 실질적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 합성 데이터 접근법이 실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주행 비디오 데이터가 훨씬 우수합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710만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750억 마일 이상을 주행합니다. 각 차량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테슬라가 실제 주행 비디오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카메라의 총수는 5,600만 대 이상입니다. 매년 수십억 마일이 FSD로 주행되고 있으며 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성 주행 데이터는 챗 GPT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추가 검증 없이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실제 주행 비디오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발생한 정당한 시나리오를 나타냅니다. 충분한 비디오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면 이는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우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점점 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자율주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코너 케이스를 확보하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코너 케이스 같은 경우 점점 더 현실 세계에서 보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AI가 잘하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된 것은 잘 하지만 코너 케이스와 같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코너 케이스를 생성하는 것은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자율주행에서 보기 힘든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나 이어진 난폭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물리 법칙이 아니라 자주 보지 말아야 되는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모습,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물리 법칙이 적용될 때 인공지능 영상 생성을 통해서는 정확한 물리 법칙을 반영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 밖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수직 통합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포드 CEO 짐 팔리 씨께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수직 통합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하였지만 이 영상에서 중요한 점은 경쟁자의 CEO가 공개적으로 밝혔다라는 점입니다. 짐 팔리 씨 같은 경우 부품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다른 형태의 코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수직 통합화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처음부터 수직 통합하여 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경쟁사에서 그대로 밝힌 것입니다. 그 밖에 트럼프 같은 경우 성명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본인 입으로 캐나다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 역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 캐나다 합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경제적인 힘을 통해 진행할 것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합쳐진다면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그어진 선을 없애면 국가 안보에도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캐나다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캐나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훌륭하죠. 하지만 우리는 캐나다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통합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힘을 통해서 통합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처럼 다른 나라를 통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예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예의에 어긋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의라는 것은 하나의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DI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콩글리시로는 PC주의가 되는 것이죠. PC주의가 무엇이냐? 무언가 현실적으로 위험한 것보다 내 생각에 관념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더 위험하게 느끼는 게 바로 이 DI입니다. DI가 만연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남자를 남자라고 부를 수 없게 되고 소아성애자를 소아성애자라고 부를 수 없게 되고 범죄자를 범죄자라 부를 수 없게 되고 얼간이를 얼간이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더욱더 많은 얼간이 소아성애자, 남자가 아닌 남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의상으로는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을 한 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캐나다 역시 미국 바이든 때와 마찬가지로 DEI가 퍼지며 경제적 실질 역시 엉망진창이 벌써 된 상태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할 인센티브 자체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점점 더 올라가서 트리도를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단연간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캐나다 역시 다음 투표에서는 보수당이 거의 확정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정확하다라는 평가를 내린 캐나다의 다음 프라임 미니스터가 될 확률이 높은 폴리에브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무엇보다도 정부의 과소비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플레이션, 높은 세금, 재정 적자, 높은 이자율은 모두 증상입니다. 질병은 과잉 지출입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출할 때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입하는 것인데 이는 나중에 세금을 더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돈을 인쇄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 고통스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사과 10개와 10달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제에 있는 달러를 20달러로 2배로 늘린다고 해도 여전히 사과가 10개뿐입니다. 부자가 2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과 한 개당 가격이 2배로 늘어난 것뿐입니다. 이는 과도한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월급의 구매력을 ඝ감았고 억만장자들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가진 자에서 가지지 못한 자로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부도덕한 세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항상 정부가 현금을 찍어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약 7천억 달러의 현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폐, 동전, 은행 예금이 1조 8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약 3에서 4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2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금이 늘어난 셈이지만 경제는 4%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실물은 4% 성장에 그쳤습니다. 현금은 40%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화폐 공급이 화폐가 구매하는 물건보다 10배나 빠르게 증가하면서 입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입니다. 정부 지출을 1달러당 1달러로 제한하는 1달러당 1달러 법으로 정부 지출을 제한해야 각 부처 장관들이 각자의 부서로 가서 낭비와 잘못된 관리를 찾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지출하고 싶으면 저기서 덜 지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여기저기서 흥정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그래야만 화폐 인쇄, 차입, 과잉 세금을 멈추고 인플레이션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